이번에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글쎄요. 전당대회를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정치권에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얘기는 안 합니다만 전당대회 출마로 기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약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홍준표, 황교안 겨냥, 한국당, 병역 비리당이라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 병역 문제가 사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면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과거에 좀 됐었죠. 내용 보겠습니다. 잇따라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드러기 병역 면제 365만 명 중 4명이다. 국민 이해 못 시키면 조롱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맹공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좀 황교안 전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오늘 대구, 부산, 이른바 영남을 방문해서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최창혁 교수님. 네. 이 정도면요, 홍준표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당권 도전을 나선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견제만 하는 걸까요, 진짜로?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출판 기념회를 곧 한다는데 아마 출판 기념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당권 도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판가름될 것 같기도 해요. 광화문에서 하느냐, 여의도에서 하느냐. 광화문에서 하면은 당권 도전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의도에서 한다면 당권 도전 쪽으로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망할 수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삼 병역을 제기하는 거는. 자신이 이제 당권 출마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어쨌든 그 당권을 떠나서 한국당이 뭔가 단합하고 통합해야 될 것 같은데 객관적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얘기를 황 전 총리가 입당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합을 많이 강조했는데 저런 이제 병역 비리는 지난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에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박근혜 정권 초반에 저걸 다시 소환하는 거는 역시 자신의 어떤 그 정치 입지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저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당의 어쨌든 중요한 자산일 텐데 입당을 했으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건 그렇게 보고 단지 이제 홍준표 전 대표와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좀 다른 당권 주자들도 있어요.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유한국당의 내부의 어떤 그 계파 갈등을 다시 재현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굳이 첨언한다면 황 전 총리가 사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국정농단에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국민에 대해서는 뭔가 사과하는 그 정치적 책임을 졌던 제2인자로서 그런 부분의 발언이 없이 입당하면서 통합만을 외친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친 면이 있었다는 말을 제가 첨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홍준표 전 대표가 2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당권 도전 나설 걸로 보세요. 좀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언급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다 나오면 그 전당대회에 대한 분위기를 업시켜주시는 홍 전 대표도 좀 나오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홍 전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일단 목표는 대선인데 당권이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께서 아마 당권 도전을 하시면 그걸 두고 그냥 좌시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아마 본인 스스로 출마를 하셔서 겨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대단한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분위기라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사법부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양승태 2년 없는 판사를 찾아라. 고심에 빠진 법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영장 심사를 담당해야 되는 판사를 정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영장 전담 5명 중 3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고 관계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배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맡길까. 오늘 아마 결정이 나오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텐데 굉장히 법원이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을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윤대진 변호사. 오늘
아무튼 구체적인 결정이 되죠. 누가 맡을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지가. 이게 무슨 고민입니까? 망신이죠. 소위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5명이 있는데 그 피의자들 사실상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피의자들하고 이렇게 대법관들이 관련이 그러니까 같이 근무를 했거나 아무튼 뭐 업무상 좀 연관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판사를 누구를 골라야 될 것인가를 지금 걱정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게 좀 비참하고요.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명재권 판사나 임민성 판사도 그 전에 대법관들한테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어서 또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관이 이전에 받았던 그 대법관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직보 지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 부분보다는 직접 지시한 부분을 이번에 검찰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직접 지시한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는 영장이 그 이전에 결과가 나왔던 대법관들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최영선 의원님, 조대진 변호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자체가 망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건 국민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최종 법률적 판단을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로서도 당혹스럽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 사실은 최종 갈등을 해결하는 데 대한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갈등들이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 당사자들이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나중에 사법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의혹까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보는 국민들이 마음이 아픈 일이죠. 오늘 이제 영장 심사 관련된 내용이 결정되고 뭐 한 며칠 내로 영장 심사 결정이 있을 겁니다. 구속이 되는지 아닌지 그에 따라 참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빙상계 성폭행 폭로 파문입니다. 보시죠. 꿈 키웠던 곳이 악몽으로 빙상 성폭력 오늘 추가 폭로가 예고돼 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경제신문이 좀 미리 좀 내용을 어느 정도 소개하고 있네요. 한체대 사설 코치 고교 2년간 툭하면 껴안고 뭐 강제로 뭐 하여튼 이 성희롱 뭐 성폭력을 볼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훈련 도중에 상습적으로 욕설까지. 그래서 결국은 빙상 선수 생활을 접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좀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대한체육회 성폭력 그리고 파벌 이런 논란이 계속된 빙상연맹 자체를 아예 해체하는 걸 검토한답니다. 아예 없애버리겠다. 엘리트 시스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경쟁 과열인 소년체전 폐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된 빙상연맹 아예 없애버리는 거를 대한체육회가 검토한다. 이런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자, 목포를 살리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살리려는 곳에 자신과 관련된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은요, 업무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도 백지 신탁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